안녕하세요. 저는 중앙대학교 경영학과 이지은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노벨 경제학상의 수상자 중 한 명인 조지 스티글러와 그의 주장을 뒷받침해주는 이론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조지 스티글러의 생애를 짧게 살펴보겠습니다. 그는 1911년 미국 시애틀에서 출생하였습니다. 이후 1938년 시카고 대학교의 경제학 박사학위를 취득하였습니다. 그리고 1941년 생산 및 분배 이론, 가격 이론이라는 저서를 발간하고 1947년 이후 컬럼비아대와 시카고대의 교수가 되었습니다. 1968년에는 특정 시장과 산업을 둘러싼 기업 간 경쟁 관계로 야기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론인 산업조직론을 발간하여 경제학에서 많은 주목을 받았습니다. 또한 1971년 규제의 경제이론을 발간하였고 1982년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1991년이 되는 해에 사망하였습니다. 그가 연구를 진행한 20세기 이후는 자본주의 국가의 정부를 일컫는 말인 큰 정부의 형태가 주목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는 복지국가의 원리, 국민경제에 정부가 적극 개입하는 혼합경제로 정부 실패를 초래하였습니다. 이러한 큰 정부의 문제점으로 당시에는 공공기관이 이익집단에 사로잡혀 공익이 아니라 특수집단의 이익을 보호하는 규제를 만들어내는 사회의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한 예시로 영국이라는 나라를 봤을 때 떠오르는 이미지를 생각해봅시다. 신사의 나라라는 별칭을 갖고 있는 나라인 만큼 영국하면 신사처럼 우산을 들고 모자를 쓴 사람의 모습을 떠올릴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모자를 쓰던 영국인들이었지만 19세기 후반 자전거가 유행하면서 많은 변화가 생겼습니다. 자전거를 탈 때 걸핏하면 모자가 바람에 날려 벗겨지자 모자는 불편한 물건이 되었고 점차 모자를 쓰지 않는 사람들이 늘어나갔습니다. 모자 소비가 줄면서 모자 산업이 위축되게 되었고 이를 해결하려고 모자 생산업자들은 정부에 로비를 했습니다. 그 결과로 의회는 모자 소비를 늘리려고 자전거를 사는 사람은 의무적으로 모자 3개를 사야 한다는 내용을 담은 모자법을 제정했습니다. 이는 정부의 규제가 특정 집단의 이익을 위해 활용되는 상황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조지 스티글러는 이러한 불필요한 정부 규제 때문에 시장의 효율성이 가로막히는 것을 경계해야 하며 정부의 시장 규제와 조정은 심각한 한계가 있음을 지적했습니다. 또한 이러한 규제가 비생산적이며 낭비이고 자원 배분의 효율성을 떨어뜨리며 시장의 보편적 이익을 파괴하기 때문에 사회 문제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렇다면 그가 이러한 사회 문제 해결책을 연구한 방안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스티글러는 1960년대 초부터 전기요금, 증권거래위원회 규제, 독점금지법 등 공공규제 정책을 연구했습니다. 이 연구를 바탕으로 그는 전기요금 규제가 실제로 주민들에게 도움이 되지 않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다시 우리가 공공규제를 받는 이유는 무엇인가? 누구를 위한 규제인가? 라는 물음으로 이어졌습니다. 그는 이에 대한 해답을 1871년에 규제의 경제이론이라는 논문에서 포의 이론을 통해 설명하였습니다. 포의 이론이란 규제의 한계를 지적하는 이론으로 규제자인 정부가 피규제자인 기업을 제대로 규제하지 못하고 오히려 피규제자에게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정책을 시행하는 정부 실패의 한 현상을 말합니다. 정부의 각종 규제는 공공의 이익을 위해 만들어지며 규제 권한을 부여받은 규제기관이 규제 업무를 수행합니다. 그런데 규제기관은 피규제자가 없으면 조직과 인력을 유지할 수 없습니다. 피규제기관 역시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규제기관에 로비를 하기 때문에 그들은 서로 협력하려고 합니다. 이로 인해 일반 개인의 이익은 결국 무시되게 되며 규제 정책이 실제로는 공공의 이익에 도움이 되지 않는 경우가 많은 것입니다. 또한 덧붙여 스티글러는 정부가 그릇된 정책이나 규제를 내놓는 것은 정부 관리가 무능해서가 아니며 이익집단의 포획에 의해 특정 집단에만 이익을 가져다주는 비효율적인 규제와 정책이 전개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익집단은 다양한 방법으로 정책 담당자의 개인적 이기심을 자극해 자신들에게 유리한 규제를 만들도록 합니다. 이러한 이익집단끼리 충돌할 시 커다란 사회 혼란을 야기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조지 스티글러는 포획 현상이 일어난다고 하여 모든 규제기관을 없애기보다는 규제기관을 외부의 영향으로부터 차단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는 것,
즉 규제기관 내부의 자정 노력이 더 중요하다고 하였습니다. 정부는 적절한 경제적 역할이 무엇인지 판단하기 위해 시장 기능에 대한 평가뿐 아니라 정부 기능에 대한 평가를 반드시 해야 한다는 점을 시사합니다. 조지 스티글러는 정부의 규모를 축소하여 재정 지출을 줄이고 민간의 자율성을 높이는 기존의 작은 정부 형태에서 벗어나 큰 정부에서 정부 규제를 포획의 입장으로 바라봄으로써 정책의 변화를 향한 새로운 화두를 던졌습니다. 또한 이러한 문제점의 원인이 규제기관이 아닌 시스템상에 있다며 정부 기능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을 탐색하려 하였고 이는 경제학에서 많은 의의를 남겼습니다. 스티글러의 이론을 현실에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포획 이론은 올해 저축은행 사태가 터지면서 우리나라에서 다시금 주목을 받았습니다. 금융감독원은 금융감독권을 쥐고 있는 기관으로서 저축은행의 부실과 비리를 철저하게 단속해야 마땅하지만 그 실태에는 스티글러 포획 이론이 그대로 적용되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저축은행의 부실을 사전에 인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방치하였고 전직 인사들은 여러 불법적 행위에 가담하기도 하였습니다. 예를 들어 금융기관감사는 금융감독원 출신이 맡는 것이 관행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피규제자인 저축은행이 감사직을 미끼로 금감원 인사들을 포획했고 그 결과 저축은행에 취임한 감사들은 저축은행 비리를 앞장서서 덮어주는 선봉장으로 전락했습니다. 일례로 부산저축은행의 경우 임직원들이 영업정지 전날 밤 친인척과 VIP에게만 예금을 인출해 주었는데 당시 부산저축은행에는 금융감독원의 감독관이 3명이나 파견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객 예금을 무단으로 송금하는 것을 금지한다는 공문만 보냈을 뿐 특혜 예금 인출을 방관하고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사례를 통해 우리는 피규제자 기관에 포획된 규제기관은 존재하지 않는 것이 국민에게 더 도움이 될지 모른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포획 현상이 일어난다고 해서 모든 규제기관을 없애는 것은 더 큰 문제를 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적절한 방안과 대안을 모색해야 하는 것이 이 이론의 시사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포획 이론을 통해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한 조지 스티글러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